안녕하세요, 감입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을 이렇게 또 찍네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랑 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조금 영상을 틀어봤는데, 오늘은 제가 대인기피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업사원이 된 이야기를 조금 풀어볼까 해요. 지금은 퇴사를 했지만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그 영업사원으로서 근무했던 경험이 제가 평생 동안 이 히키코모리라든지 아니면 대인기피증을 겪었던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약간 이 이야기를 조금 공유 드리면은 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도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제가 겪었던, 그때 당시 겪었던 고통이 여러분들도 뭔가 좀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좀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영업사원이 돼가지고 그 영업 경험을 통해서 대인기피증을 극복했던 거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2019년도에 입사를 했어요. 2019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 진짜 완전 애송이었습니다. 완전히 진짜 막 대학생 티 막 벗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막 대인기피증도 막 있었던 상황이었고, 사람들 만날 때도 되게 불안했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사람들을 무서워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제가 근본 자체가 되게 별로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실력도 없고 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런 사람이었고, 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랑 만날 때 항상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술자리라든지 이렇게 가면은 그 진짜 그냥 제가 막 너무 화목한 자리였는데, 제가 앉는 것만으로 그 술자리가 어두워지는 거야. 그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약간 그게 뭐 말이 돼 약간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예전에는 되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가든지 내가 정말 친하거나 편한 친구가 아니면은 말도 제대로 못 나누고, 표정은 항상 막 똥 씹은 표정이고, 분위기는 항상 어둡고 이러니까 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조금 피했어요. 약간 좀 불편하다? 약간 좀 그런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걸 또 제가 알고 있으니까 더욱더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웠었고요. 그래서 사실 그 회사 갔을 때도 처음에 갔을 때 이제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랑 친해져야 되잖아. 근데 너무 그게 또 무서운 거야, 사람들이랑 만나는 게. 그래서 막 진짜 직원들이랑 그렇게 제대로 친해지지도 못했어요. 그나마 제 동기들 중에 이제 한 명이랑만 친해져가지고 그 친구한테는 되게 이제 사귀게 되는데,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랑은 그렇게 별로 친하게 못 지내가지고 되게 조금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영업사원이 됐어요. 근데 영업사원이 된 이유는 대인기피증을 극복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대인관계 스킬이라는 게 모두들 알다시피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스킬이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 엄청나게 큰 약점이었거든요. 뭔가 분명히 제가 뭔가 이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무슨 문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해결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이제 뭔가 그래도 영업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 만나는 게 좀 편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 스킬적인 부분, 또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 그런 것들 이제 배우려고 이제 그래서 영업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간단히 말해서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파는 상품이 있는데, 그 파는 상품을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대리점들을 만나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던 곳이 본사였고, 그 본사의 그 이름을 빌려서 판매하는 대리점들에게 저희 물건을 좀 더 팔아주세요, 이렇게 좀 영업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제가 진짜 그 처음 그 영업 나갔을 때 제가 진짜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막 회사에 대해서 상품도 막 잘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막 공부도 해야 되고 이랬는데,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근데 막 고객 만나가지고 뭐 건수는 따오라 그러고 하니까 떠밀려서 나갔어요. 떠밀려서 나가가지고 이제 그래도 성공시키고 싶은 마음은 있었죠. 근데 이제 갔어요. 첫 고객이 있는 거래처의 위치에 갔어요. 갔는데 너무 긴장이 되는 거야. 너무 긴장이 돼서, 거래처가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성수동 쪽에 그 약간 공업지대가 있어요. 성수동 쪽에 공업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약간 좀 이렇게 그 보면은 약간 철물점들 모여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낙원상가처럼 이렇게 2층 3층 건물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어떤 거래처였는데, 거기 근처에 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 할리스 커피를 갔습니다. 할리스 커피를 가가지고 커피 하나 딱 시켜놓고, 무슨 말을 할지 이러면서 멘트 연습을 했어요. 나는 이 회사에서 온 이런 사람이고, 우리 물건 이런 게 요즘에 좋은데 당신이 좀 이런 거 샀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막 그 사람이 반박을 하면 어떻게 할지 막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냈는데도 그래도 긴장되는 거야. 또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첫 번째 영업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대차게 이제 거절을 당하고 그렇게 이제 저희 첫 경험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되게 그 영업의 저의 영업 첫 경험 자체가 되게 긴장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일단은 처음에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는 거는 불편하지 않은 게, 왜냐면은 이제 만나는 것 자체가 제 일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막 계속 만나고 그리고 또 이제 격식 차리고 뭐 웃어주고 표정 관리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이제 점차 익숙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겪었던 문제가 뭐냐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본사 직원이었는데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약간 그 대리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리점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일하는 업계에서 몇십 년간 일했던, 그러니까 10년, 20년 동안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보다 훨씬 많이 알잖아. 그러니까 저는 애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막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막 할 얘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가면은 처음에는 진짜 막 저희 회사의 상품으로만 거래를 하는 그런 그 거래처가 있는데, 만나가지고 이제 영업을 해야 되니까 만나가지고 이제 뭔가 생산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뭔가 얘기할 게 없으니까, 아는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얘기할 게 없으니까 진짜 막 그냥 막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 이제 그 반대편에 계신 사장님도 그러니까 이제 애송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막 하니까 이제 귀엽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얘기하는 게 여자친구는 있냐, 뭐 몇 살이냐, 뭐 군대는 어디 갔냐, 막 이런 얘기만 하면서 그 회사에 걔는 잘 지내냐, 걔는 뭐 아직도 좀 성격이 더럽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뭔가 말주변이 없었던 거죠.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는 또 편해졌는데 말주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말주변이 없는 이유가 내가 아는 게 없어서 그렇구나. 아는 게 없어서 그렇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대인기피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도 그 느낌을 아는데, 사람들을 만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을 타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긴장을 해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이제 대인기피증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건 단지 정말 핵심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게 없어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거래처 아저씨 만나가지고 뭔가 재밌는 얘기, 그러니까 뭔가 되게 생산적이고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도 네가 많이 도와줬구나, 그래 내가 조금 꺼서 올려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얘가 아는 것도 없고 뭐 본사 직원인데 본사 직원 치고는 뭐 본사에 대한 정보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얘가 완전 애송이고 이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때 딱 느꼈던 게 내가 그 시장에 대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소위 말해서 실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제 저희 회사의 상품이 정말로 이제 어떤 것이 정말로 이 사람들한테 먹히는지, 이 거래처들이 우리 회사를 사용하면서 어떤 것들이 불편해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그런 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느꼈던 게 이게 사람이 아는 게 많아야지 자신감이 생긴다. 아는 게 많아야지 대인기피증이라든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진다. 왜냐면 아는 게 많으면은 상대방보다 훨씬 더 지식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아는 게 많아야겠구나. 이제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캐치해서 제공하는 능력을 이제 그때 길렀어요. 저는 되게 그 능력이 되게 부족했어요. 저는 가족에서 이제 막내 아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되게 조금 부모님의 약간 사랑을 조금 약간 독차지했었는데, 항상 뭔가 되게 안전하게 키워주려고 하고 뭔가 항상 뭔가 대신 해주고 막 음식 떠먹여주고 약간 뭐 다 해주고 약간 그런 식으로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편하게 자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저는 이제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캐치하는 능력이 되게 이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영업할 때든지 어떤 사람을 만난다든지 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상대방이 뭔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거는 일단은 그 사람의 욕구인 거고, 그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욕구를 만족시켜주면은 되게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를 본인이 그걸 해결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원하는 게 있다는 거는. 그거를 이제 캐치하는 능력을 제가 이제 그 영업을 하면서 배웠거든요. 왜냐하면 영업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이 필요한 물건을 파는 게 영업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적시적소에 딱 제공해 주는 게, 좋은 조건으로 제공해 주는 게 이제 그 영업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업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이제 팔았는데 이제 되게 막 거절도 많이 당했죠. 너네 상품을 왜 사야 돼? 우리 이미 있어. 막 이러면서도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설득을 해야 되겠죠. 설득하는 것도 단순히 이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좀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내가 충족을 시켜줘야 될지, 그거를 되게 조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업을 하면서 정말 실패도 많이 했고 문전박대도 많이 당했고 정말로 힘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대인기피증이 있었던 환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정말로 힘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자발적으로 제가 영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자산이 됐습니다. 그게 조금 제 자신감을 끌어올려준 계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나온 것도 제가 정말로 이 물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물건을 내가 팔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뭐 전 회사에서도 아예 못하진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그 문제가 있으면은 자발적으로 그걸 마주해야 됩니다. 대인기피증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이 대인기피증이 있으니까 사람을 피해야 돼가 아니고, 대인기피증이 있으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되냐면은 사람들을 결국에는 자발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 만나는 것도 되게 우여곡절이 많을 거예요. 사람들 만나서 막 말을 나눠보려고 하면은 말이 잘 안 나와서 상대방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막 이상한 엉뚱한 얘기하고 분위기에 안 맞는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방이 좀 뭔가 약간 조금 저희한테 좀 안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너 뭐 좀 약간 뭐 조금 약간 뭐 병신이냐 찐따냐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마주하다 보면은 점차 이게 나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나아지면서 어느 정도 내가 여기에 자신감이 붙었다고 저희의 그런 인생의 큰 걸림돌이 될 만한 그 장애물을 저희의 힘으로 치우잖아요. 거기에서 엄청난 자신감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그런 난공불락의 그런 성을 저희가 무너뜨린 거잖아요. 아무도 못 무너뜨리던 걸 저희가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래서 대인기피증을 극복했다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내가 직접 부딪혀가지고 이걸 뚫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항상 그 더 힘든 삶, 더 고통스럽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부딪히고 해결하고, 그리고 그걸 완전히 해결해버려서 내 거로 만들어서 오히려 나의 무기로 만드는 것,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인드로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제 영업 경험담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여러분들도 뭔가 자기만의 장애물을 극복했다든지 자기만의 그런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은 저도 참 그게 참고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뭔가 이런 영업직이라든지 아니면 대인기피증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저한테 이제 그 영상 밑에다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보고 최대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욱더 좋은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I read from Carl Jung. It's an alchemical motif in Sterquilinus Inventor, which is what you most want to be found will be found where you least want to look, essentially. And it's so interesting because it means that if you're willing to turn around and to stand up, say, and stand up straight and face the darkness like fully, what you discover at the darkest part is the brightest light. And that's something that's so much worth discovering, because there's going to be terrible darkness in your life. And it's going to make you cynical and bitter. And it could easily be that you're just not looking at it enough. Because if you looked at it enough and you didn't shy away and you brought everything you had to bear on it, you'd find that there was more to you than there was to the horror.